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문정부의 소득주도 통장이 크게 효과를 못 본 게 기본적인 마인드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 상승분이 소비와 안녕하세요.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서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창수 세무사입니다. 포통기장이라고 하죠. 영세소상공인의 장부 작성 대행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헬리오시티 주민분의 양도 상속, 증여세 신고 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쌤유니버스라는 유튜브 광고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세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광고를 할 수 있는 채널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그맣게라도 거래처 광고를 해보자는 취지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우 좋지 않습니다. 폐업이 느는 것은 다반사이고 작년에는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거래처가 회생에 들어갔습니다. 엊그제는 거래처가 외상대를 못 막아서 경매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은 맞습니다. 거래처가 상황이 좋지 않으면 저도 좋지 않은 상황이 되겠지요. 지금이 바닥 경제가 위기 상황이 맞습니다. 헬리오시티는 종전 신고가 회복했다는 얘기는 들었으나 이게 실거래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침체기가 끝난 것인지 아닌지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보면 매도 물량은 계속 쌓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경제를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학자도 아닌데 감히 경제를 말씀드리기가 조금 부담스럽기는 합니다만 바닥 경제 보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상할 것을 대비해서 정부에서 시장에 미리 유동성을 제공해 준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한은의 통화 정책이 나오기 전에 기재부에서 미리 산업 전반의 미세 조정을 미리 해놓고 충격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간다고 봅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소진공이나 지역신보에서 2차 보전이나 대환 정책이 먼저 깔리는 것을 보니 앞으로 금리가 오르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방어막을 먼저 구축해 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그렇지만 정부는 특히 경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부동산 시장이 경색되다 보니까 한은에서 금리까지 올리면 차칫 폭락장으로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미리 유동성을 제공해 줌으로써 시장의 안정적인 가격 하락을 유도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동산 시장은 PF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부동산의 경착륙이 자칫 금융위기로 번질 수 있으니 이를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작년 레고랜드 사태가 2천억 원 디폴트로도 국내 채권 시장에 급격한 경색을 일으켰던 것을 반면교사 삼은 게 아닌가 합니다. 전체적으로 잘하고 있다. 미세 조정까지 잘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 금리 올리면 다 되지 않느냐 하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서 금리를 올릴 때 올리더라도 그 전에 작업을 좀 해놓아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즉, 기재부의 산업 세부 부분에 미세 재정 정책이 먼저 깔려야 합니다. 코로나 때 소진공, 중진공, 각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소상공인 대출 지원, 보조금 지원, 레고랜드 공적자금 즉각 지원, 특례보금 자리론, 50년 만기 주담대가 국내 산업이 금리 인상으로 급격하게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단기적인 미세 조정의 일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기재부가 자기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기재부에서 미세 조정 정책을 하고 어느 정도 시장에서 작동하기 전까지 버텨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달러 유출로 인해서 환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연준에서도 올해 내에 금리를 한 번 정도 더 올린다고 하니 이제 한은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잘 버텨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외환 보유고 태워서 환율 방어하는 것도 이제 한계가 아닐까요? 금리 올려서 정상적인 환율로 안정시켜야 물가 안정을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문제가 된다는 부동산 영끌 쪽을 위한 대책도 다 나왔고요. 부동산 살리자고 전 국민이 나눠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도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기재부 쪽에서 산업학 부분의 세부적인 미세 조정이 다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었고 금리를 올림으로써 산업이 급격하게 타격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을 벌어주었다는 측면에서 참 잘했다 생각됩니다.
저 정도 동네 세무사 정도가 말씀드리기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개선점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적 4대 보험료율 인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크게 효과를 못 본 게 기본적인 마인드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 상승분이 소비와 투자로 연결된다는 생각이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상승분이 가처분 소득의 증가로 이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최저임금을 상승시키면 거기에 따른 4대 보험 납부액도 덩달아 같이 상승합니다. 4대 보험 납부액도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게가 가져가는 차인지 금액이 그만큼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가게 쪽에 가처분 소득을 직접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준조세 성격인 4대 보험 요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해서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처분 소득이 증가된 만큼 소비로 연결되거나 혹은 가계부채를 상환하는 자금으로 쓸 테니 어느 쪽으로 가도 현재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원래는 4대 보험공단으로 들어가야 할 돈을 가게 쪽에 주는 형태라 이렇게 되면 4대 보험공단의 재정이 급속히 악화될 겁니다. 물론 소비로 연결된 부분이 고용을 창출하면 추가적인 4대 보험 징수액이 발생할 수 있겠으나 그게 어느 정도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다고 해도 정말 한시적으로 진행해야만 단기적으로 소비나 가계부채 쪽이 개선이 되고 공단 재정 악화를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확실한 워라밸 준수를 유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로소득자의 근로시간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주자는 측면도 있지만 일과 후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자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과 후 투잡 쓰리잡을 할 수도 있지만 근로자 본인이 자기 개발에 재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자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제 주변 예를 들자면 저희 세무회계사무실 같은 경우는 지금은 비수기입니다. 그래서 30분 정도 조기 퇴근을 허용해주고 있는데 직원들이 그 시간을 이용해서 다른 직무 교육을 받는 직원분들이 있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교육 같은 것입니다. 갈수록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히 감소되는 측면이 있으니 있는 사람들이 좀 더 고부가 가치를 생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시간을 벌어주는 것도 미래를 위해서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무조사 최소화하겠다는 립서비스도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제는 심리입니다. 요새 세수 59조 원 펑크 났다는 기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영세소상공인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입니다. 저는 이런 기사 보면서 느낀 점이 올해 세무조사 엄청나게 하겠구나 했습니다. 이럴 때 정부 당국에서 세무조사 최소화하겠다 라는 립서비스라도 해주면 그래도 영세소상공인들이 조금은 힘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탈세가 발생하면 세무조사를 해서 추징해야 과세 형평이 이루어집니다. 세무조사를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간단하게 립서비스 정도만 나와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생각나는 게 강원도는 레고랜드 지급 보증까지 해놓고 왜 디폴트 시켰죠? 가장 안전하다는 지방채도 디폴트 될 수 있다는 기대를 심어주면 어쩌자는 걸까요? 올해 어록은 이창용 하는 총재의 발언이죠. 구조개혁 없이 재정통화 등 단기 정책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다. 이 말이 2023년에서 가장 멋진 발언이었습니다.